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의 인식이 조금 되게 조심스러워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보는 거가 그렇게 어떤 범죄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보는 거 아니면 뭐 어떤 뭐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빡빡해졌다고 하나?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해요. "야 한국에선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뭐 흔히 막 그냥 놀고 그냥 하면서 스킨십도 하거나 크게 이제 조심하지 않았더라면은 한국에서 이런 걸 되게 조심해, 한국은 뭐 큰일 나, 이러면 큰일 나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 있으시면 좀 느끼시는 게 있어요? 제가 피해자 대리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피고인 대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경우에는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주장할지나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나온 그 성인지 감수성 판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인지. 네, 서스제 감수성 판례 때문에 뭐 이제 남자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다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재판 자체가 증거법정주의인데 성범죄는 사실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말로. 말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의 말 그리고 여자의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향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동 조사가 중요하죠. 어쨌든 당사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제가 웬만하면은 경찰에 동석을 막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동석은 비용을 따로 받으니까 성범죄는 웬만하면 그것에 하자고. 처음에가 중요하니까. 그럼 나중에 경찰에서 진술했었던 거를 이제 법원 가서 다시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 네, 불리해요. 불리해. 네,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죠. 처음에 이런 것들 좀 잘 수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남자가 불리하지는 않은 게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피해자분인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진술이 뭐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 진술이나 뭐 간접 증거 같은 거를 또 파악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아예 그런 거를 보지는 않는데 여자의 말만 들었다라는 걸로 좀 기사화가 되는 부분은 있죠. 그러면은 이걸 하시다가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것들 혹시 좀 있을까요? 좀 이제 유명한 레카 유튜버가 레카. 좀 이렇게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저격당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온 거죠. 그분 저격당한 분은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 네, 저격당한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사실 그분은 되게 억울해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레카 유튜버가 되게 정의로운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었나 봐요. 워낙 엄청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만 믿고 좀 이제 자극적으로 또 얘기도 검증도 안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레카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이분을 고소를 했는데 레카 유튜버의 채널에 어떤 분이 나온 거죠. 등장을 해서 자기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렇게 자기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카 유튜버가 같이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의뢰인을 공격을 했거든요. 방송을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이 진짜 자기는 안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오셨고 되게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안 믿어주니까 이 의뢰인은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셨던 거죠.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 방송에 출연했던 분이 저희 의뢰인을 고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무혐의 나왔고 이분도 화가 나니까 그 출연진과 레카 유튜버를 이제 맞고소를 했고 야 진짜 정말 요즘에 혀로 사람 죽인다라는 말이. 네. 유튜브라는 게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에 좀 무서움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이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 채널이나 어떤 다른 채널이든 보고 맹신을 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고소까지 했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온라인이 정말 무섭구나.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명예훼손이
죄가 인정이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AI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AI. 예, 전 세계적으로도 뭐 요즘에 AI, IT 뭐 이쪽에 많이 그 투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몰리는데 법 쪽에선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챗GPT를 지금 돈 주고 쓰고 있기도 하고 저는 좀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전문가로서 그리고 마켓에 나온 어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려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 좀 되게 궁금해 그런 것들. 네. 저희도 사실은 요즘은 참 AI가 많이 발전이 됐다 생각을 한 게 실제로 상담을 보시는 분들이 AI로 어느 정도 물어보고 오세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챗GPT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때? 이러면은 되게 말이 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 법령이 뭐가 있고 판례 번호 하면서 뭐 대법원 뭐뭐뭐뭐 판결에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번호가 뻥이야. 진짜요? 그거를 착 검색을 해보면은 없는 판례예요. 근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되게 뻔뻔하게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서치를 맡길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고 나서 그 판례 없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죠. 정말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도 막 혼내죠. 앞으로는 찾아보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런 AI가 그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걸 믿으시니까 그 변호사분들도 저 AI로 활용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를 안 하고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어떤 재판부에서 뒤에서 이제 방청을 하고 있는 모 변호사님 방청하고 있는데 앞에 변호인이 챗GPT한테 물어본 서면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쓴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없는 판례다. 이거 찾아보고 한 거냐고 막 혼을 내주었다는 거를 보고 왔다는 너무 아니, 좋다. 무서. 막 마지막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I는 사실은 여러분이 물어보셨을 때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가 있다. 근데 법률을 물론 AI가 언젠가는 대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건으로 쓰는 거니까. 하지만 이 AI가 워낙에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를 전적으로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특히나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잘못된 견해를 했어도 다음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거는 철회를 하거나 의견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마지막으로 체크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안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